여러분 가끔요 정치인들이 진짜 기분 나쁜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딱 그런 발언이 민주당 원로급 정치인 입에서 나왔는데 오늘은 그걸 여러분께 소개를 할 겁니다. 자, 공천을 대가로 해서 1억 원의 현금을 주고 받았다란 의혹.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이 사이좋게 구속이 됐습니다.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라 재판부가 판단한 거예요. 국민들은 대다수 예상을 이미 했을 겁니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되는 그 시점에 강선우는 구속될 것이고 이미 버린 카드라 인지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하나 연출이 됩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이 박지원 의원이 강선우의 구속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발달장애 외동딸이 있으니 강선우는 선초를 좀 해달라. 딸을 보살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리고 법의 눈물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감정적 표현을 쓰며 호소합니다. 마치 본인의 딸이라도 되는 것 마냥. 우리로선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죠. 죄를 지어 법정 구속을 당한 사람이 딸을 보살펴야 한다라는 이유로 그 구속을 물려야 한다라는 이 주장. 죄의 성격과는 전혀 무관하게 자녀를 전면에 내세워서 여론의 판단을 흔드는 원로 정치인의 뱀 같은 화법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건 그 자녀 얘기를 본인이 아니라 타인인 박지원이 꺼내서 방패처럼 쓰는 그림. 이게 사실 더 이상해요. 자, 사건의 핵심 구조는 간단합니다. 강선우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과 관련해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김경천 시의원은 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심고 끝에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두 사람을 동반 구속했어요. 강 의원 측은 돈인지 몰랐다, 뒤늦게 돌려주었다 취지로 다툰다는 언론의 보도들도 있지만 이 부분은 재판에서 아마 추후 밝혀질 내용들일 겁니다. 하지만 오늘 포인트는 이게 아니죠. 여러분,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있다란 이유, 이게 과연 죄에 대한 선처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 보여지십니까? 현실을 보자고요. 우리 사회는 여러분 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강선우와는 다르게 대부분 법을 어길 생각조차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 내가 무너지거나 잘못되면 아이가 같이 무너지니까. 그런데 박지원의 말 보세요. 진짜 자녀를 생각한다면 박지원 같은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죠. 애초에 청렴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았었어야지. 발달장애 자녀가 있으니까 선처를 해달라라고 말하는 순간 대중이 듣는 메시지는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권력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이 면죄부로서 작용할 수 있다. 이거는 장애 가족을 위한 발언이 아니라 오히려 장애 가족을 도구화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저만 그럽니까? 자, 지금 이 사안 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직. 근데도 정치권이 법리보다 먼저, 사실관계보다 먼저 감정 프레임을 꺼내며 호소한다라는 건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죠. 딸이 있다, 울었다, 법의 눈물이다, 발달장애가 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상황에서 할 말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80살이 넘은 정치인이면 되려 이런 말을 삼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대체 왜 맨날 하는 말마다 이런 논란을 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에서 쉬어야 될 때인데 정치를 해서 그런가 사리분별,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듯한 모습을 국민에게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정치가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다라고 봐요.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지켜보는 거, 피해가 있다면 제도가 보완하도록 법을 만지는 거, 그리고 본인이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지는 거. 딱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된다라고 봅니다. 다른 건 사실상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처럼 무슨 아이를 꺼내가지고 여론을 움직이려고 하는 얄팍한 수작을 쓰면 이건 그 순간부터 그냥 공정을 흔드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선처는 여러분 박지원이 아닌 법원이 판단해요. 법원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사안의 중대성 같은 것들을 싹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이번 강선우와 김경은 그 법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박지원의 주장과는 달리 증거인멸 염려를 직접 재판부가 제시를 했다고. 즉 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온 겁니다. 근데 짬밥 먹을 만큼 먹은 원로 정치인이 SNS로서 여론을 움직이며 남의 발달장애 딸까지 거론하면서 선동을 하는 건 법원의 저 판단을 무시하는 행위와도 같은 거예요. 겁나게 괘씸한 거죠. 저 따위 말로 법원의 판단이 흔들려야 되겠습니까?
저건 일종의 정치적 압력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초선도 아닌 수십 년간 정치권에 있는 입김 센 원로급 정치인의 말은 그 무게가 남다릅니다. 협박이 아니고 뭡니까 이게? 자, 이건 여러분 상식의 문제입니다. 공천이 돈으로 거래가 됐다면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훼손한 거예요. 아직 유죄 확정은 아니니까 재판을 통해 억울함이 있으면 다투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치권이, 그것도 타 국회의원이 동료 의원의 죄를 감추며 발달장에 딸을 거론하며 방패치는 모습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진짜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장애 자녀가 있다라는 건 어떤 가정에서는 가장 아픈 현실이고 가장 무거운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책임을 강선우는 져버린 거예요, 이번에. 그리고 그걸 남이 꺼내서 본인도 아닌데 선처의 카드로 쓰고 여론을 통해 압박하는 순간 부패한 정치가 되는 겁니다. 자, 정치는 여러분 동정을 구하기 전에 책임을 먼저 져야 되며 신뢰를 증명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억울하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고 결백하면 법정에서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무슨 발달장애 아이가 있으니 선처를 해달라 이러면서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려고 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서 국민을 무시하는 겁니다. 법 앞에 평등이 무너지면 결국 제일 약한 사람이 가장 먼저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 박지원의 망언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 두세요. 참 세상 우습게 하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샤인투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상 공유는 세상을 밝히는 힘이 되니까 꼭 공유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봅시다.